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성동구의 소식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까지 매주 4명의 DJ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김민영입니다. 꽃몽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고 소개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도 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봄마다 꽃 구경 좀 가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꽃이 빨리 펴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벚꽃을 조금이나마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벚꽃의 실제 꽃말은 정신적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벚꽃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중랑천 벚꽃길에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받으시길 바랄게요. 물론 거리 두기는 꼭 지켜주세요. 성동 뮤직박스, 오늘은 벚꽃처럼 부드럽고 화사한 노래로 시작해볼까 해요. 첫 곡으로 헤이의 주댐무 듣고 금방 다시 올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위기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 SO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구민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각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7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전담주치의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보건교육, 질병 예방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 보건소 질병예방과로 하시면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동구청에서 평소 무지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제1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면서 접종 대상자와 도서관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무지개 도서관을 1층 책마루로 임시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도서 대출, 반납, 상호 대차 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무지개 도서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우리구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네, 클릭페스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번 사연도 잘 소개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젠 중랑천에도 꽃이 화사하게 피었네요. 노란 개나리에 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보기만 해도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아요. 성동구의 구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래는 치즈의 Be There과 아이유님의 내 손을 잡아 신청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며 걷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연 소개된 걸 들으셨나 봐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사연을 읽고 제가 성동구 상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에 이미 정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의 구화는 개나리, 새는 참매, 나무는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노래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 클릭페스트님의 산책길이 더욱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청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올려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성동 뮤직박스를 검색하면 성동 뮤직박스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라는 제목의 하늘색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그 영상 하단 댓글창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고민, 나누고 싶은 일 무엇이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덤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치즈의 Be There,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네,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꿀팁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코너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유산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할 테지만 그래도 맛있어야 더 꾸준히 먹고 즐겨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아주 손쉽게 요거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우유 1리터, 플레인 요거트 130에서 150ml 정도, 그리고 밥솥입니다. 요거트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일반 발효유가 아닌 하얀색 농후 발효유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우유는 저지방이나 멸균 우유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일반 우유로 요거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밥솥에 우유와 요거트를 모두 붓고 잘 저어준 뒤 밥솥을 닫고 보온 기능을 켜주세요. 1시간 정도 보온을 한 뒤 끄고 밥솥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두면 요거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저녁 먹고 한 9시쯤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1시간 보온한 후에 끄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딱 요거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바로 떠서 아침에 먹기도 참 좋고요.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면 그릭 요거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에 면보를 씌우고 만들어진 요거트를 덜어낸 뒤 면보를 잘 감싸서 묶어주고 그 위에 무거운 그릇이나 물건을 올려두시면 유청이 빠집니다. 이 상태로 유청을 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감이 꾸덕해지는데요. 참고로 그릭 요거트는 숟가락으로 펐을 때 뒤집어도 요거트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꾸덕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도 벌써 2번 정도 해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꿀이나 과일, 견과류 혹은 시리얼을 같이 올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거하게 먹기는 부담스러울 때 간단하면서도 속 편한 요거트를 먹으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준비물은 일반 우유, 농후 발효유라고 적혀있는 요거트, 밥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재료를 섞어 밥솥에 넣은 뒤 보온 1시간, 보온을 끄고 10시간에서 12시간. 꾸덕한 질감이 좋다면 면보에 싸서 유청을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거트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앤마리의 2002.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성동구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동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이름,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지난번에는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행당동, 응봉동, 금오동, 옥수동 이렇게 4곳의 지명 유래와 뜻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당동은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행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살구나무 행, 집 당, 마을 동. 풀어보면 살구나무집이 있는 마을이겠죠? 실제로 이름이 붙여질 당시에 살구나무와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특히 행당초등학교 동쪽 산 일대에 아기씨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근처에 살구나무랑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기씨당은 2005년에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봉동입니다. 응봉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응봉산에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응봉산은 과거 매봉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산 모양이 매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이 그곳에서 매사냥을 해서 매봉이라고 했다고 해요. 응봉의 응자가 매응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성동구를 상징하는 새가 참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금호동입니다. 예전에 지금의 금호동 지역에서는 철을 녹여 무쇠솥이나 농기구들을 주로 만들었고 무쇠막 혹은 무수막이라고 동네를 지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자로는 수천리라고 하는데요. 마포구에 있는 신수동, 구수동도 수천리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주민들이 수천리의 철자를 금으로, 수를 호로 바꿔 금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수천리의 솥장수가 유명했다고도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옥수동입니다. 옥정수라는 유명한 물이 있어서 옥정수골이라는 마을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옥수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간단하죠? 옥정수 우물은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339번지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해 매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데 맛이 정말 좋아서 임금님께도 바쳐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나오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소개되지 않은 동네는 다음 시간에 마저 소개해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성동 뮤직박스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Just the way you are, 혁오의 Love ya.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다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 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마스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써야 하지만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입냄새가 좀 나서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에서 나는 입냄새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독 마스크를 쓰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분들 계신가요? 세부적인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입속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침이 말라서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치아와 잇몸 사이에 미세한 혈관이 가득한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입병 등으로 이 부위가 약해지면 미세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그나 세균 일부가 떨어져 나가 혈액과 섞일 수가 있고 그럴 경우 몸 전체로 퍼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아니 양치로는 부족한가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양치로는 입속 유해균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요. 사실 양치만 해서는 구강 전체 면적의 약 25%밖에 닦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바른 양치 방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양치하는 경우도 드물다 보니 흔히 우리가 가글이라고 부르는 구강 청결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입속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꼼꼼하게 한 후에 치실로 틈새에 낀 이물질을 빼고 구강 청결제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오래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잠에서 깬 직후 아침에 입냄새가 유독 심해질 수 있는데요. 수면 중에도 입에 침이 마르면서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을 포함해서 하루 2번, 한 번에 30초씩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아 건강은 한 번 잃어버리면 복구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집에서도 구강 건강 챙기면서 치과도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오실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입니다. 늘 돌아오는 봄, 또다시 스멀스멀 등장하는 벚꽃 좀비. 매년 돌아오는 벚꽃 테마의 대명사 가수 장범준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노래를 들어보면 꼭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의 모습을 담은 것 같은데 이 노래의 작곡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장범준 씨가 천안의 벚꽃 축제에 갔다가 축제에 놀러온 커플들을 보면서 모든 벚꽃들이 다 빨리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도 벚꽃 엔딩인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엔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좀비처럼 매년 돌아오지만 지금의 장범준 씨에게는 핑크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소중한 곡이라고 하네요. 덕분에 우리도 봄의 설렘을 더욱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많이 듣는다지만 그래도 벚꽃 엔딩 빼놓고 봄방송을 하기는 참 아쉽더라고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리고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 보내드릴게요. 노래를 들으니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진 것 같네요. 아쉽지만 성동 뮤직박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더그라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봄이란 설사 눈 녹은 진창물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다. 길거리의 나무들이 예쁜 연두빛으로 물들고 활짝 피어 이제는 흩날리기 시작하는 벚꽃잎들을 보면 참 마음이 뭉글뭉글해지죠.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지치는 일상 속에서도 꽃이 세상을 삭막하지 않게 밝게 물들이고 있어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칠 때 봄꽃을 보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또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김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